것을 뵙고 네. 났더니 네. 후회스럽죠. 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야 제가 어떤 학교에 그 컨설팅을 좀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거기 있는 컨설턴트 분들 이제 같이 모시고 갔는데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봉사활동 겸해서 왜냐면 학교에서 책정하는 거 다 빤하거든요. 아유, 네, 사교육 입장에서는 그 굳이 굳이? 안 가도 예.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학교는 어떻게 굴러가나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학교 구경 겸 해서 갔어요. 가지고 이제 봤는데 학교 시설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학교 안에 뭐 그 시설 자체가 되게 여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그 코로나 때 예산이 예산이 많이 이제 남아서 그 미국 영화 볼 때나 나오던 그 체육관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체육관은 보통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집행은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안 오고 그래서 책걸상도 많이 바꾸고 시설도 많이 바꾸셨다. 작년 연말에 도로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정말 얘기를 해도 될까요? 누구 소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작년 일단 같은 뱉어놓고. 경우에 저희가 책걸상은 기본적으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랬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저희 칠판도 다 전면 교체가 됐고 그리고 조금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할 수 있는 곳들은 좀 접수를 하면 많이 고쳐줬던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그 스마트 칠판? 네. 근데 그거 되게 비싸던데요? 그 전자칠판이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쓰던 학교들은 다시 원래의 그 그러니까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는 그걸 아직도 근데 그거 누가 쓰느냐에 따라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아날로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중학교는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칠판 제가 가봤는데 말씀하신 젊은 선생님이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딱 해봐도 뭐냐면은 과목마다 약간 다른데 논술 강의나 이런 거는 사실 PPT보다는 칠판이 나요. 논술 자체는 그런데 만약 역사나 세계사 뭐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애들이 텍스트로만 보면은 지겨워 미쳐요. 지도도 좀 봐가면서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PPT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잘 활용을 하면은 되게 좋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애들도 이제 또 역사 세계사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선생님 연령대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뉘죠. 시설은 엄청 좋아졌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깔끔해졌고 옛날 학교 상점 생각하면 안 몇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학교 관리도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두 분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학교에 계시고 학교 자주 방문하시고 10년 전과 지금 전은 정말 다른 10년도 학교죠. 아닌 것 같아요. 5년 전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본래 많아요.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왜 학교가 배경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학교 아니면 병원 뭐 이런데 학교 같은 게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도 되게 우중충하면서 특히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꼰대 또 꼰대가 아니라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거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자나 뭐 이런 거 할 때 관리 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갖다가 창문을 없애고 앞문 뒷문에만 요만하게 이제 유리창 그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파놉티콘 같은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학교 이름이 궁금하다. 저희 학교가 6년 전에 저런 분이었어요. 멀리 갈 필요가 멀리 없었구나. 가니까. 이쪽도 저희가 그렇구나. 교실 야자 할 때까지는 그런 문을 선호했었어요. 근데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벽을 허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선생님이 감시하기 편하긴 한데 구석에서 이제 애들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야자가 아니라 관리자분들이 원하셔서 그러니까 수업에 누가 자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서 학년 초에 애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걸 가리는 거죠. 보고 싶지 않다.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교직원 회의 때 다 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한 6년 전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분위기도 확실히 많이 이제 세대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고. 뭐 네. 이제 뭐 다루는 거조차도 네.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어쨌든 애들이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른 건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은 그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들어가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해라. 이 그거 얘기 되게 아직까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그거에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 사이에 애들이 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필기를 그 패드로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 예.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온라인에다가 수업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추가 필기를 패드로 하고 그 순간순간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서울교육청하고 경기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서울시는 그 중학교인가요? 거기서 다 개인별로 아이패드 하나씩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연령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패드 지급하는 건 반대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중학생 이상은 돼야지 그걸 쓸 수가 있고 초등학생들은 이게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펜으로 공책에다 써야 된다. 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들 요새 글씨 보면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맞춤법. 논술 강사 출신.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글씨를 네. 못 알아봐. 쓰는 거 자체도 네. 되게 싫어해 애들이 이렇게 아니, 뭔가를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도. 이게 예전에는 한 고등학생쯤 되면 진짜 어른 필체 같은 글씨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 돼도 애들이 글씨체가 너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좀 못 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알아보기가 힘들다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쓰면서 그게 좀 뇌 발달에 좀 활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수학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젓가락의 사용을 드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세밀한 그런 패드에서 펜으로 쓰는 것도 근데 그게 힘을 네. 들여서 안 쓰는 거랑 네. 힘을 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게 꼰대인가? 나 꼰대? 근데 아니 요새 펜 나오는 거 보면은 누르기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립감이 하는데 되게 달라요. 그냥 진짜 실제 필기하는 것하고 네.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뭐 다른 무슨 기사 쓰다가 이제 거기서 생각이 나서 썼던 얘기긴 한데 분명히 교육 환경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이게 이제 그걸 부모님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충안을 찾는 게 되게 힘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 세대에는 전자기기는 나쁜 거야. 디지털 나빠. 이거 유해성이 더 많아. 왜 예전에 뭐 딱 뜨면 막 그런 거 있는 근데 것처럼.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게임이 있죠. 그쵸. 가장 핵심에는 게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우리는 교육을 네. 받았는데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쓰는 애들도 되게 네.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저걸 켜놓고 밑에다 게임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도 하고.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 때는 그때 되게 게임 많이 했거든요. 그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때 보면은 전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게임이랑 게임은 다 깔아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하고 특히 삼국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임 하셨네. 게임 그런 막 거 하다 아니야? 보면 동이 터 있어요. 밤을 샌 거죠. 문명. 뭐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막 게임 많이 한다고 엄마도 잔소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공부할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맞아. 한 번씩 게임에 빠지는 기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나름 지금의 그런 거에 준하는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자 시간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공책 펴놓고 뭐
오목을 든다든가 나 설마 그죠, 저거 그죠. 안 나오겠지 그러고 그랬어. 땅 따먹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까지 아니 그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괜찮아. 애들은 이거 안 볼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나 다 10시간을 다 공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근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그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압수해 가고 다 그런 과정이 반복됐는데도 정말 아까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할래들은 1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하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왜 보면은 그 잠오면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처음은 잘지.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면 재수 없다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뭔가 좀 이게 좀 안 풀린다. 그러면 자리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과나 이런 쪽 제 3사 할 때도 이제 단과 학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단과 하다가 거기는 또 이제 통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은 PC방 가서 몇 시간 좀 하다가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임요한이 코카콜라에 우승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하다가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요즘 게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독성이 워낙 좀 강하고 이게 우리 때처럼 이게 시간 텀 자체가 단순하게 한 24시간 한 2, 3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끝판을 완성하는 뭐 삼국지도 아무리 길어도 한 3일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해서 1년 내내 해서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임들은 상당히 좀 중독성도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좀 통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점이라고 하는 걸 저희 때도 나름 게임이 있었잖아요. 컴퓨터가 대중화 되지 않아서 패밀리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토요일은 가족이 다 같이 게임하는 날이라고 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와서 리그전을 멋지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애들은 게임을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이 이제 위 스포츠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우리 애들 세대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했어요. 무조건 하루 종일도 그냥 시켰어요. 근데 단 할 일을 다 했을 그쵸. 때. 그렇게 해서 걔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게임을 못하게 했으면 자기가 이 게임이라는 거에 자기가 어느 정도 빠져드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중독성 얘기하셔서 한 얘기인데 저희 둘째가 그 아까 얘기한 그 민사고도 게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게임을 시작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게임을 시작을 안 해? 그랬더니 나는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고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시작을 약간 안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통제하는 것보단 적정한 선에서 자녀들과 합의를 해서 약속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딱 부모님이 일요일만 해라. 그러니까 게임기 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만 해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요일 아침만 되면 그렇죠. 일찍 일어나자. 평소에는 맨날 잠을 못 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막 눈 반짝 떠가지고 새벽 5시에도 일어나고 알람을 그때는 알람이에요. 그래서 알람을 안 켜놨는데도 일단 눈이 떠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장롱 위에 딱 올려두시거든요. 당연한 그래서 거죠. 게임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강압적인 통제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부모님도 통제 수준을 좀 찾아가시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 핸드폰 안 준다고 엄마들이 막 그 굉장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심지어 노트북에 그 뭐 깔아놓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뭘 모르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을 뭐 그래갖고 그 어머님들이 시간을 딱 풀어줘야만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쿠폰을 주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근데 게 그게 또 몰랐어요. 유료야.
설정을 해놓 아니면은 그냥 랜선 뽑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미디어로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엄마들이 네. 다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뭐 갑자기 전화가 와. 같이 막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전화 와서 엄마 저 뭐 숙제할 게 있는데 노트북 뭐 한번 풀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제일 웃겼던 게 우리 애는 그냥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저희 애는 뭐 그냥 딱 전화 받고 투지폰. 이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얘기가 아마 친구한테 공폰을 받았을걸요. 그래서 카톡 다 깔았을 거예요. 근데 절대 저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전화 와요. 몰랐는데 공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이러는 것처럼 네. 그냥 생각하는 엄마들 위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IT에 대한 익숙도는요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PC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제 그 숙련도가 높으니까 이제 키오스크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픈데 그래서 막. 아니 보면은 뒤로 딴짓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 물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싶기는 맞아. 해요. 근데 오히려 초등 이하 특히 영유아 때 휴대폰을 주는 거는 진짜 저는 좀 위험한 되게 거 위험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특히 TV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애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 TV 같은 경우에는 광고거든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색깔이 바뀌고 음악도 되게 찬란하고 이렇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이제 시선을 뺏기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미디어로 접촉을 많이 한 애들이 그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잔잔하게 텍스트를 못 봐요. 그 지겨운 수업을 못 들어요. 오래를 네. 못 보지. 진득하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빨리빨리 정보 습득을 하는 부분, 이제 빠르게 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요거 그러니까 욕구가 즉시로 해결이 안 되면은 얘네들은 못 견디는 애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모든 욕구가 사실은 즉시 해결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먹는 것도 요새 배달을 해가지고 하면 바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예전에 우리 세대와는 달리 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좀 잘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찬찬히 따져가면서 사고도 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못 참지. 그래서 이게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미디어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권리하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얘기했다가 이 영상을 본 큰일 나. 와이프가 저한테 욕을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것도 금기였네. 아니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 금기어야 그냥. 선생님 오늘 위험수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못 보게 해야겠어요. 이거. 그 부분 되게